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벌써 특성 이론, 그리고 행동 이론, 그 다음에 상황 이론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은 도대체 또 어떤 이론인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리더십 하면 생각하고 있는 아마 유형이 요거였을 것 같아요. 카리스마 리더십.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 여러분이 리더라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통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리더십에서 가장 관심 있었던 리더십, 아니,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분이 보통 이제, 리더십 하면 이런 거겠구나라고 인식을 갖게 되는 형태가 바로 이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한테 15초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자, 모두 다 했나요?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리더의 위치,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양한 리더십 이론들을 배워요. 그런데 나한테는 내가 나를 봤을 때 이런 리더십 이론이 나하고 좀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 그걸 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집단에서 발휘할 때는 결국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요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계속 읽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실제 학자들이 요 카리스마 리더십을 크게 어떤 접근 방식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또 학자들에 따라서 이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의 내용을 갖다가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카리스마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카리스마를 바라보는 그 두 가지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우리가 이제 사회학적으로 바라보는 카리스마. 원래 카리스마가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서 쓰였다가 학문적인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온 게 사회학적 그 분야였어요. 사회학 분야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조직론 쪽으로 넘어오게 됐죠. 그랬을 때 이 사회학과 심리학적인 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카리스마를 이제 접근하는 방법, 즉 카리스마 리더십을 연구하는 방법이죠. 즉 우리가 이제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앞에서 이미 특성 이론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카리스마, 나중에 이 특성 이론이 쭉 사람들한테 이제 그 지지를 못 받고 사그라들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가서 다시 이게 특성 이론이 재등장을 한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재등장하는 게 바로 어디에서? 여기 얘기하는 카리스마에서 다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접근 방법 중에 이제 그 카리스마 특성론적 접근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또 연구자들이 이제 이걸 접근하면서 카리스마 리더와 구성원의 요 관계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부하들이 어떻게 그걸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세 번째 이제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연구의 접근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 카리스마 리더십을 갖다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학자들에 따라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카리스마 리더십의 이제 가장 최근의 연구 중에 하나인 유클의 카리스마 리더십 내용은 무엇인지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양이 좀 많아서 이걸 갖다 좀 나름대로 조금씩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1, 2, 3으로 이제 분류했고, 여기서는 기본적인 개념, 개괄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두 번째 파트에 가서 이제 실제 학자들의 의견들을, 이제 각각 이론들을 다루고 있죠. 자, 카리스마.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많이, 저 카리스마 있다, 저 사람. 근데 대부분 카리스마 있다 하면 뭔가 좀 막, 절도 있고, 핵이 있고, 눈은 막 그냥 레이저가 촥 나오는 것 같고, 이런 걸 보통 생각을 하죠. 정말 그럴까?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카리스마 리더십 하면 이런 걸 거야.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여러분의 생각, 이것과 실제 학문적인 접근 방식에서의 카리스마와 혹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요게 이제 1980년대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기업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화두로 등장을 하게 됐죠. 이게 결국은 조직이 자꾸 변화하고 혁신하고 이게 구성원들한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구성원들한테 지금 현재 너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요 수준 이상의 여러분의 행동을 좀 구성원들이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런 리더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돼서 등장을 하죠. 그럼 왜 1980년대 들어서면서였냐?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1960년대는, 1990년대는, 2000년대는 아니고 왜 1980년대냐?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이 등장하지만 또 함께 등장하는 이론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 다음에 다룰 변혁적 리더십. 여기 지금 변화와 혁신이잖아. 변화와 혁신이 결국 뭐예요? 변혁이잖아. 변혁적 리더십 이론이 또 등장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유사한 거 아니냐.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기 좀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제 변혁적 리더십 이론은 뒤에서 또 다루고, 그리고 거기에서 카리스마 리더십과 도대체 변혁적 리더십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왜 1980년대였을까? 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에 기업이라고 하는 게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발전을 해왔죠. 이제 그 전에 뭐 간의 수공업이네 뭐 이런 것들을 했다가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기업들이 이 대량 생산 체제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존에는 1900년대 초반에 들어왔을 때 기업들은 만들면 팔렸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그냥 무조건 만들면 팔리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점차 이게 이제 기업에서 만드는 자체로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업에서는 우리 거 만들어서 좋은 거다라고 이제 판매를 하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판매가 좀 더 주안점이 됐던 거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만든 걸 판매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서 팔자라고 하는 마케팅적 개념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죠, 조직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지나면서 1972년에 존재했던 게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제 마케팅적 측면에서 이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즉 소비자들이 기업의 제품을 갖다 구매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속성이 나타나죠. 그런다는 건 결국은 조직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는 만들어서 팔면 됐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고객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라면, 또 하나가 1972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들,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게 나타났어요. 자, 그 전까지 기업을 갖다가 운영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회사 안에, 조직 안에, 그치? 회사 기업 안에서의 문제만 신경 썼으면 됐어요. 외부 문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운영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닥쳐오는 어떤 쓰나미에 의해서 우리 기업이 주르르르 도산을. 마찬가지로 1980,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이었죠. IMF. 많은 기업들이 물론 그에 대한 대비를 못 세워뒀던 것도 측면도 하겠지만, 나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다 도산을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자, 1972년까지 오일 쇼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는 내 거 회사에 내 안에서만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이제 열심히 제품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판매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 벌어서 직원들 급여 주고 인건비 주고 회사 수익 가져가고 이러면 됐단 말이에요. 즉 외부라고 하는 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일 쇼크는 어디에서요? 기업의 외적인 환경이었잖아요.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기업이 영향을 받게 돼요. 결국은 우리 회사 내부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외부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즉,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는 내가 그냥 계획 단계에서 우리 회사의 업무를 갖다 계획 세우고 그 실행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이제 외부의 요소가 우리 기업 내부에 영향도 끼치게 되는 환경. 그러다 보니까 조직은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 아까 이제 마케팅적 측면과 요 외부의 기업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영향에 의해서 기업은 변화되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카리스마 리더십. 구성원에게 사명의식과 리더에 대한 강한 몰입을 표출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다. 결국 사명의식을 갖고 있다는 건 구성원들한테 야, 너희들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줘야 돼요. 즉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변화를 갖다가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구성원들이 거기에 동참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원들의 사명의식과 몰입, 누구에 대한 몰입? 리더에 대한 몰입이에요. 리더가 이런 카리스마 리더십.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무솔리니. 아니 교수님 왜 갑자기 무솔리니? 무솔리니는요, 항상 이거는 이제 옛날에 아마 이집트 왕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태양의 자손 뭐 이런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이집트 왕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항상 서는 위치를 어떻게 했어요? 내 뒤쪽에 태양이 비치게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게 딱 낮에 사진을 여기 강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내 뒤에 지금 밝아요, 이 창이. 제가 이제 화상 강의를 오전에, 이제 다른 대학 화상 강의는 거의 오전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밖이가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하고 있으면 나 혼자 시커멓게 되고 있고 밖이가 환하니까 이런 상태로 학생들은 이제 다 집에서 혹은 뭐 그런 데서 보고 있으니까 다들 환하게 보이는데 나는 시커멓게 보여요. 왜? 밖이가 불빛이 환하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뒤에가 태양이 있다라고, 태양이 저 뒤에, 내 뒤에 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나는 여러분을 갖다가, 여러분은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쫙 볼 수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앞으로 햇빛이 쫙 비춰주니까 내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나를 갖다 볼 수 있을까요? 나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눈이 부셔요. 못 봐요. 나는 여러분을 갖다 팍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슬리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이 군복, 제복에 장갑, 즉 내 얼굴에 보여지는 부분은 겨우 요 정도, 여기도 항상 선글라스, 모자 탁 쓰고 이런 상태로 탁 보이죠. 즉 무언가 범접할 수 없는 이런 모습 보여줘요. 우리 이제 카리스마 하면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럴 거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알아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리더에 대한 강한 몰입 이런 것들을 실제 표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리더가 구성원들한테 어떤 미래의 모습 청사진을 보여주고 그들한테 변화를 이끌어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리더의 그 리더십의 효율성을 어떻게 증대시킬 거냐라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카리스마 리더십. 1947년에 원래 이제 웨버가, 우리 웨버 조직론, 여러분들, 조직론? 관료제를 갖다가 주창했던 웨버. 이 사람이, 사회에서 이 지배의 원천에 관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웨버는 사회에서의 지배의 원천이 결국 뭐예요? 권력이죠. 권력.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권력의 유형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다섯 가지 뭐뭐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자, 첫 번째 함께 해볼까요? 강제적 권력이 있었죠? 보상적 권력이 있었죠? 합법적 권력이 있었죠? 중과적 권력이 있었죠? 전문적 권력이 있었죠. 나중에 이제 정보 권력하고 생태적 권력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이 지배의 원천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힘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 힘,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웨버는 이 사회 속에서의 지배의 힘은 결국 합법적인 권력을 뭐라 그래요? 권한이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해요. 합법적인 권한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권한을 얘기해서 힘을 얘기하잖아요. 자, 이 합법적인 권한의 한 가지 형태로 카리스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 카리스마는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국가나 사회를 이끄는 리더십을 중심으로 연구되다가 1970년대 중반에 이제 경영학 분야에서도 연구가 되기 시작했죠.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은 기본적으로 카리스마 리더의 특성. 그래서 특성 이론에서 그게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요 카리스마 리더십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카리스마 리더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효과성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자, 원래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읽는지, 그리스어로 카리스마를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카리스마? 원래 카리스마 혹은 이제 영국식으로 커리스마라고 하는데, 이걸 그리스어로는 제가 찾아봐도 이게 못 찾겠어 갖고 사전에 그 발음은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네이버인데, 카리스마란 신이 주신 재능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라고 얘기해요. 본래 기독교 교리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서 주신 능력. 여러분 이제 우리스 기독교에 보면은 예언하는 능력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뭐 그런다라 그래요. 자,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타고났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걸 근데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누가 그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서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신학에서 나온 거였죠. 신학에서 이 기독교 교리에서의 그 신이 주신 재능을 얘기했다. 근데 이제 이 독일의 사회학자인 그 관료제라고 하는 걸 처음에 얘기한 웨버가 처음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카리스마의 개념을 갖다가 탐구한 이래
정치학이네, 사회학이네, 심리학 등에서 카리스마의 다양한 측면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1970년대 넘어오면서 경영학에서도 연구되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카리스마 리더십 효용과 역할에 대해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연구가 되어 온 거죠. 자, 카리스마를 권력의 정당화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는 게 바로 웨버. 아까 이제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거, 어떤 권력?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힘의 원천, 합법적 권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인이 갖는 권력이 정당하다고 다른 사람에 의해 인정되면 그것이 뭐가 된다? 합법적 권력이 된다. 자, 공식적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 권력이 바로 합법적 권력이 되는 거죠. 자, 이 권한의 유형을 갖다가 웨버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법적 권한. 이게 이제 합법적 권한. 두 번째가 전통적 권한. 세 번째가 카리스마적 권한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합법적 권한은 알겠는데 전통적 권한은 뭐예요, 교수님? 또 카리스마적 권한은 뭐예요? 자, 카리스마는 이미 얘기했잖아요. 카리스마적 권한이라고 하는 건 대중의 마음으로 복종시켜. 아까 뭘 해서? 비전 제시와 사명의식을 갖게 해서 이 비전을 보여주고 구성원들한테 이 사명의식을 갖게 해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몰입을 이끌어내요? 나에 대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카리스마 있는 리더 같아. 그런가요? 나도 몰라. 근데 내가 솔직히 이 이론을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따르고 싶다. 그런 이론은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론. 내 스스로한테, 이 이론이 나에게 적합하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제 나중에 등장할 거예요. 아마 한 3, 4주 정도 뒤에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실제 이제 여기서 카리스마적 권한이라고 하는 건 대중을 마음으로부터 복종시켜서 따르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면, 교수님 이제 카리스마적 권한도 나왔고 법적 권한도 나왔는데 전통적 권한은 또 뭐예요? 전통적 권한 뭘까요? 전통적 권한. 여러분 이제 실제 옛날에 왕권 시대, 중세 시대 쉽게 그냥 왕의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들, 혹은 종교적인 어떤 의례, 행위에 복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 전통적 권한이죠. 옛날부터 따라서 내려온 형태의 권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권한이 그 하나의 원천, 지배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종교라든가 왕권이 지배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전통적 권한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카리스마, 초인간적이거나 혹은 비범한 힘이나 능력에 대한 경외심이 자발적으로 구성원들의 복종의 근거가 되는 권한 유형을 갖다 카리스마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내가 뭘 갖고 있어요? 아까 누가 줬어요? 신이 줬어요. 신이 주신 초인간적인 어떤 능력, 비범한 이런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비범함이 뭐예요? 원래는 이제 종교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가끔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거 해주잖아요. 머리에 손을 대고 너의 죄를 사하사 너를 갖다가 치유하는 이제 이런 거 영화 같은 데 보이는 치유의 힘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은혜를 갖다 입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어떤 비범한 능력이잖아요. 이런 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에치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카리스마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아까 이제 웨버가 처음 그런 개념을 끌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에치온. 그 다음에 카리스마의 개념을 갖다가 뭐라고? 기본적으로 조직 상황에서 끌어왔어요. 조직 상황에서. 즉, 웨버는 어디에서 봤어요? 사회학적 관점에서 봤다라면 이 에치온이는 조직, 즉 경영 조직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카리스마를 끌어온 거죠. 그래서 카리스마란 구성원의 규범적 지향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의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실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규범적 지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카리스마란 구성원의 규범적 지향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의 능력이다. 이제 에즈원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규범적 지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쉽게 규범에 따른다. 여러분, 규범에 따른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예요? 규칙 혹은 규정 이런 거에 따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즉 어떤 따라야 될 그 일정한 어떤 형식, 틀, 법례 이런 거에 따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바람직하다고 믿는 기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질서를 추구하는 거, 질서를 따르는 거, 이런 게 이제 규범적 지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구성원들이,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바람직한 거야, 따라야 돼, 그 믿는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 요런 구성원들이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의 능력을 갖다가 바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웨버나 마찬가지로 요 엣존이나 카리스마를 갖다가 누가 갖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성원이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거잖아요. 구성원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요. 어떻게? 구성원이 당연히 나는 이거 따라야 돼. 당연히 내가 따라야 돼. 이렇게 따르는 게 바람직한 거야. 라고 인식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앞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중을 마음으로 복종시켜서 따르게 하는 능력. 이거잖아요. 결국은 카리스마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 자질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카리스마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좀 동영상을 갖다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여기 우선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동영상에서 우리 어떤 친구가 지난번에 얘기해 준 것처럼 계속 가다 보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찍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최대한 25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분 내에 그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다가는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하여튼 우선 여기서 한번 맞추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이제 카리스마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